오늘 미 전역에서 노동절 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겹치면서 거리에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시카고 국제공항에 홍역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 지역에서 $20를 건네며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카드를 훔쳐가는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30건이 넘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전기 압력솥 수백만 대가 화상 위험성으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직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습니다. 미군의 공습 계획을 민간 채팅방에 공유한 시그널 게이트 여파로 보이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강요 회의에도 참석한 마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 교체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사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언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왈츠 보좌관을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은 당분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단행된 고위급에 대한 첫 인사 조치입니다. The president makes perfect assessments about who would implement his agenda, and in this case, he's chosen. 정확한 경질 이유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의 여파로 보입니다. 부통령과 외교, 국방수장들이 지난 3월 15일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 계획을 민간 채팅 앱인 시그널에서 논의한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왈츠 보좌관은 문제의 대화방에 미국의 시사 잡지 애틀랜틱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시그널 게이트 이후 백악관 내에서 영향력과 신뢰를 잃었고 그동안 입지가 불안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추가로 왈츠를 포함한 백악관 내 인사들이 보안성이 취약한 개인 G메일로 정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말 첫 폭로 직후 빗발치는 해임 요구에 굴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참모의 교체로 결국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동생이 포함된 또 다른 대화방에 미군의 공습 계획을 알려서 무리를 빚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경질 요구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인 메이데이를 맞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규모 시위와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LA와 뉴욕, 워싱턴 등 미 전역 도시에서는 노동조합 회원들과 이민자 단체 수만 명이 모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이민자들의 권리, 헌법 수호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억만장자 지지 세력에 반대하는 50501 운동이 확산되며 시위대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부유층을 정조준했습니다. And all over our country, workers are coming out demanding justice, and all over the world, in dozens of countries, workers are standing up to oligarchy and demanding a world in which all people have a decent standard of living. In the year 2025 in America, we are now living in an oligarchic form of society. Never before in our... Right now, the attacks on, or attempted attacks on immigrant communities, on workers are higher than ever. And that's why it's more important that faith communities come out. 오늘 LA에서도 5천여 명이 모여 올림픽 블러버드와 피게로아 스트리트에서 행진했고 유시계열 대학병원의 의료,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수천 명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노동절 시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과 필리핀,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됐으며 이스탄불에서는 시위가 과열되면서 4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전염성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진 홍역이 미국 공항과 도시 곳곳으로 번지면서 보건당국이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홍역 확진자가 확인됐다며 당시 수백 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공항 1터미널에 이틀 연속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는 자택에서 격리 중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확진자도 보고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도서관과 식당, 마트, 주유소 등 여러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추가 노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은 일리노이주 쿡카운티에서 올해 처음 보고된 사례입니다. 현재 미국 내 홍역 확진자는 884명, 33개 주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JFK와 뉴욕, LA, 시애틀, 워싱턴 DC 공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일부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는 10년 만에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3명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지역에서 이른바 $20 현혹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레시다에 거주하는 어빈 넬슨 씨는 최근 마트 앞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당신이 떨어뜨린 것 같다며 $20 지폐를 건넸고 순간 체크카드를 도난당해 이후 계좌에서 $5,980가 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도 랄프스마트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사기단은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주차장에서 $20를 이용해 혼란을 유도하고 카드를 훔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이 최근 LA 일대의 마켓 주차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문제는 은행 측에서 비밀번호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 측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는 동유럽계로 추정되는 남녀로만 알려졌고 마트와 은행은 영상 제공을 위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산 시 비밀번호 입력을 가릴 것과 항상 카드 분실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10명이 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검찰청은 지난 29일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초등학교 상담사 42살 데이비드 레인 브레프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프는 지난해 11월 22일 산타폴라에 위치한 맥케벳 초등학교 재직 당시 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당시 LA의 인제니엄 차터 중학교에서 상담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 5명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은 총 13명, 브레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1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브레프는 지난 25년간 코네오밸리, 무어팍, 산타폴라 통합교육구를 비롯해 LA 지역 브라이트 스타 스쿨 등 모두 10여 곳에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브레프의 심리는 오는 5월 21일 벤츄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 올리고 시큐리티는 아이폰의 에어플레이 기능에서 무려 23건의 보안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가지는 해커가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하기만 해도 아이폰을 감염시키고 그 아이폰을 통해 다른 기기로 악성 코드를 퍼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격은 에어본이라 불리며 감염된 기기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 기기까지 장악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대화를 도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애플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3월 말 아이폰, 아이패드, 맥, 비전 프로 등에 대한 보안 패치를 배포했지만 애플 외의 제품 중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기기들은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리고는 이런 기기가 수천만 대 이르며 일부는 보안 패치가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과 연결된 다른 기기까지 함께 최신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확실한 예방을 위해 에어플레이 기능을 꺼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생활 가전 브랜드 샤크닌자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전기 압력솥 약 200만 대를 긴급 리콜합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샤크닌자의 푸디 전기 압력솥에서 조리 중 압력 뚜껑이 열리고 뜨거운 내용물이 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06건의 화상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0건 이상은 얼굴이나 몸에 입은 2도 또는 3도 중화상이며 26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검은색의 6.5 쿼트 용량을 갖춘 다기능 조리기기로 모델 번호 OP300부터 OP350C5까지 총 12종이 포함됩니다. 제품은 2019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월마트와 코스코, 아마존, 타겟 등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약 $200에 판매됐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에어프라이 기능과 압력솥 기능이 결합된 멀티 쿠커로 일반 소비자들이 에어프라이어로만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조사 측은 사고가 압력 조리 기능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에어프라이어 등 다른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압력 조리 기능 사용을 중단하고 무료로 교체 가능한 새 뚜껑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한국 전통 민요를 알리기 위한 특별 공연이 개최됩니다. TK 소리신명의 이번 공연은 판소리뿐만 아니라 검은고와 전통 무용의 명인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국악 한마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오는 3일 오후 2시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의 네이버후드 교회에서 열립니다. 입장은 무료며 국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TK 소리신명의 신윤희 대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이자 현재 미주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미국 내 판소리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젯밤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늘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할 예정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젯밤 10시 28분 전격 사퇴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입니다. 임기를 1시간여 남겼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 약 20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이 올라가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따른 화풀이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퇴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 딸들에게 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는 둘이 공동 운명체라는 증거라며 최 부총리가 탄핵 인용을 피해 도망을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던 최 부총리는 추경안 통과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기재부 기자단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같은 날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정희인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대통령 대행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어서 15명 이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를 개최조차 못할 수 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를 피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수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최소 구성원 수에도 못 미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에도 정지시키기 위한 입법을 시도 중인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부총리를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출해서 거부권 행사를 제2요건 행사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와 장관직을 던지고 나간 한덕수, 김문수 등의 무책임이 낳은 결과라며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무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15인이 깨진 것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로 깨진 거예요. 그 직전에 15인이 된 것은 김문수 장관의 사퇴로 15인이 됐고요.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을 자연인이 아닌 국무위원 정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무회의 구성원을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를 두고도 정족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0시부터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철저한 안보 태세와 공정한 대선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에 들어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이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갈등과 혼란에 대해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맡은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대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6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마친 한 전 총리는 별다른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지만 그 길을 왜 자신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영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지만 역대 최장수 총리로서 이를 극복해내지 못한 데 대한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닥칠 수 있는 국정 혼란에 대한 사과 역시 없었습니다. 일단 한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인데 호남계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 안팎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계엄 선포를 쳐다보기만 했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다 내팽개쳤다는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 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절차로 내려진 이번 판결로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은 대법원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나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골프를 쳤으니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 후보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라는 겁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이 후보의 출마가 당장 막히는 건 아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정치 개입에 나섰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간담회를 마친 뒤에야 파기환송 판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확인한 뒤 덤덤하게 취재진 앞에 섰지만 당황한 속내를 모두 감추진 못한 듯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곧바로 불거진 후보 교체론이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 뜻을 재차 강조하며 애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잠시 뒤 SNS를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가 유력 대선 후보의 올가미를 씌우며 명백한 정치 개입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내놓은 졸속 판결인데다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 담화가 이어진 것이 우연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조국혁신당도 국민의 선택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예상치 못한 판결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잠시 대권 행보를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배달, 택배기사, 급식실 노동자들을 만나며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이 후보는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경기도 포천과 연천 접경지를 찾는 등 3박 4일 지역 일정을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압도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각각 0.2%, 0.6% 오르며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도 1.5% 상승했는데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압도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7.6%, 4.2% 올랐고요. 아마존과 엔비디아도 3.1%, 2.4%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를 떠나 회사로 복귀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0.5% 하락했습니다. 한편 최근 큰 폭으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상승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1.7% 오른 배럴당 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세 협상은 답보 상태지만요. 실적 호조세가 미국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9 이상으로 5월 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